디즈니에서 9년이라 와, 정말 꿈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특히 그 게임 부서, 인터랙티브 부서에서의 9년은 어땠을지 궁금해요. 네, 그렇죠. 특히 그 시기가 정말 격동의 시기였거든요. 오늘 그래서 한 전직 직원분이 남기신 20편짜리 개인 블로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이걸 바탕으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거의 10년이네요. 네, 꽤 긴 시간이죠. 그 디즈니 인터랙티브 부서에 정말 파란만장했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뭐랄까 안정적인 시작부터 예상 못한 변화들, 도전들, 그 생생한 경험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이게 단순히 뭐 개인의 회고록 이걸 넘어서요. 디즈니라는 그 거대한 기업이 있잖아요. 네네. 이 회사가 급변하는 게임 시장, 기술 시장에 어떻게든 적응하려고 했던 그 과정을 보여주는 되게 흥미로운 내부 증언이에요. 뭐랄까 그 화려한 이름 뒤에 숨겨진 현실적인 비즈니스 압박이라든지 조직 변화 같은 걸 엿볼 수 있죠. 이야기는 2007년에 시작하는데요. 이 글쓴이 분이 스타트업을 떠나서 디즈니 VR 스튜디오라는 곳에 합류하면서부터입니다. 아, VR 스튜디오요? 네, 당시엔 꽤 기대가 컸다고 해요. 안정적인 직장, 파이썬이나 C++, 마야 같은 기술 쓰는 개발 환경, 그리고 또 디즈니니까 가족 친화적인 게임을 만들 거라는 그런 기대감. 그렇죠. 디즈니 이미지랑 잘 맞네요. 마침 그때 캐리비언의 해적 온라인 개발 막바지였다고 하고요. 그걸 투입된 거죠.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그 VR 스튜디오가 원래는 1992년에 디즈니 테마파크용 VR 어트랙션 만들던 부서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게임이 아니라. 네. 뭐 알라딘 VR 이런 거 만들다가 그 9.11 이후로 온라인 게임으로 방향을 확 틀었대요. 아, 그러다 툰타운 온라인이 성공하면서 디즈니 인터넷 그룹으로 편입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큰 변화를 겪은 조직이었던 셈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입사하고 얼마 안 된 2007년 8월인가요? 디즈니가 그때 엄청 잘 나가던 클럽 펭귄을 인수하면서 첫 번째 큰 파도가 밀려옵니다. 아, 클럽 펭귄, 네. 네. 이게 왜 중요했냐면 그때 디즈니 주력이었던 툰타운이나 캐리비안의 해적 온라인은 이렇게 다운로드해서 설치하는 3D 게임이었는데 네, 그렇죠. 클럽 펭귄은 플래시 기반의 브라우저 게임이었잖아요. 완전히 다른 모델이었던 거죠. 이때부터 약간 위기감이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 인수가 단순히 경쟁사 하나 없앤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디즈니 게임 전략의 방향 자체를 좀 흔드는 사건이었던 거죠. 아, 그래서 바로 VR 스튜디오는 디즈니 온라인 스튜디오, DOS라고 부르는데 거기로 통폐합되고 클럽 펭귄 창업자들이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와, 빠르게 진행됐네요. 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008년에는 인터넷 그룹이랑 또 콘솔 게임 만들던 디즈니 인터랙티브 스튜디오까지 합쳐서 DIMG, 디즈니 인터랙티브 미디어 그룹이라는 엄청 큰 조직이 탄생해요. 와, 조직은 계속 커지는데 방향성은 좀 모호했던 것 같아요, 들어보면. 네, 좀 그런 면이 있죠. 한돌에선 픽시알로 같은 플래시 게임을 만들면서도 2010년에 또 갑자기 소셜 게임이 뜨니까 플레이돔이라는 회사를 엄청난 돈을 주고 인수하고요. 네, 맞아요. 그 인수 금액이 상당했죠. 이 와중에 또 내부에서 자체 개발하던 판다 3D, 판다 3D라는 게임 엔진 가지고 존폐 논란까지 일고 핵심 개발자가 나가기도 하고 뭐랄까 리더십도 자주 바뀌고 전략도 계속 바뀌고 좀 혼란스러웠던 시기 같아요. 그렇죠. 그 혼란이 결국에는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010년부터 프로파간다 게임즈, 블랙록 스튜디오 같은 여러 게임 스튜디오들이 문을 닫기 시작해요. 아, 안타깝네요. 그리고 글쓴이가 속했던 캐리디안의 해적 온라인 팀도 2010년 10월에 해체돼서 툰타운 팀으로 재배치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고요. 본인이 만들던 게임팀이 해체된 거군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2011년 1월에 DIMG 실적이 안 좋다는 이유로 대규모 정리해고가 발표됩니다. 와,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겠는데요. 그때 이미지니어링 부서, 그 테마파크 만드는 쪽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네. 그것도 잘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피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결국 디즈니가 칼을 빼들죠. 기존 게임들 서비스를 종료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게 참 안타까운 결정이었죠. 월드 오브 카 온라인, 그리고 이 글쓴이가 참여했던 툰타운 온라인이랑 캐리비안의 해적 온라인마저 2013년 9월에 다 서비스를 종료하게 됩니다. 참, 공들여 만든 게임들인데 그래도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도도 있긴 했어요.
그 플레이돔 인수 때 얻은 메타플레이스 플랫폼으로 가상세계를 만들려고 했는데 잘 안 됐고. 아, 그런 시도도 있었군요. 네, 대신에 그때는 모바일에서 좀 어렵다고 여겨졌던 클럽 펭귄을 iOS로 옮기는 데 집중하게 돼요. 이때 뭐 특별한 엔진이랑 툴을 써서 2013년에 아이패드 앱을 성공적으로 출시하면서 잠시 숨을 고르긴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디즈니 인터랙티브의 운명을 건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디즈니 인피니티가 등장하죠. 아, 네. 디즈니 인피니티. 이게 그 실제 장난감 피규어를 게임이랑 연동시키는 그 토이즈 투 라이프 장르잖아요. 맞아요. 스카이랜더스랑 경쟁하던. 네, 픽사, 마블, 스타워즈, 진짜 디즈니가 가진 거의 모든 IP를 총동원해서 이게 대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만년적자였던 부서가 드디어 흑자로 돌아서게 되죠. 와, 정말 큰 성공이었네요. 이 성공을 발판 삼아서 글쓴이는 2014년에 디즈니 컨슈머 프로덕트, 그러니까 DCP 부서로 옮겨서 플레이메이션이라는 또 다른 야심찬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됩니다. 플레이메이션, 그건 좀 생소한데요. 네, 이게 스마트 토이 개념인데요. 비디오 화면 없이 장난감이랑 앱이 상호작용하는 뭐랄까 스크린 없는 비디오 게임을 목표로 했어요. 마블 IP를 활용했고요. 오, 신기하네요. 그리고 2015년에는 인터랙티브 부문 DI와 DCP가 합쳐져서 DCPI라는 조직이 되고 플레이메이션은 그해 10월에 출시됩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아, 근데 안타깝게도 플레이메이션은 시장에서 좀 외면을 받았어요. 결국 관련 팀이 대규모 정리해고를 당하고 글쓴이 분도 입사 10주년을 몇 달 앞둔 2016년에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아, 10년 거의 다 채우고 너무 안타깝네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같은 해에 디즈니가 그 흑자 전환의 주인공이었던 디즈니 인피니티 사업마저 접기로 했다는 거예요. 네, 인피니티까지요. 네, 사실상 이걸로 디즈니가 자체 게임 개발이랑 퍼블리싱에서 완전히 손을 뗀 거죠. 와,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9년이었네요. 그렇죠? VR에서 시작해서 온라인, 플래시, 소셜, 토이즈 투 라이프, 스마트 토이까지 진짜 끊임없이 새로운 걸 시도했는데 결국은 성공적으로 안착하지 못하고 자체 개발 역량을 포기하게 된 과정이군요. 네, 이 직원의 개인적인 여정을 따라가 보니까 이 게임이나 기술 산업의 변화 속도가 얼마나 빠르고 예측 불가능한지, 그리고 디즈니 같은 거대 기업 내부의 전력 수정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는지 정말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쵸? 디즈니라는 그 이름값만으로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 속한 조직이나 관심 있는 산업의 변화와 비교해 보시면 뭔가 느끼는 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9년간의 정말 값비싼 경험을 통해서 디즈니는 과연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요? 그리고 그 막강한 IP 파워를 가진 디즈니가 앞으로 다가올 뭐 메타버스나 클라우드 게임 같은 새로운 인터랙티브 환경에서는 과거의 실패를 딛고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아, 그게 정말 궁금하네요. 네, 이 경험이 미래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고민해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